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규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환 예산 담당관입니다. 오건택 세정 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쪽 울산연구원 출연금 44억 8천만 원은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발전에 관한 장단기 연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원활한 정책 연구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은 시정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 연구 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출 기초 세부 내역은 3쪽과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천만 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매년 정책연구과제와 정책 이슈 리포트를 각 한 건씩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지역 상생 발전 등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지역 균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5,400만 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경영사업의 지원과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고 있으며 시도의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차등 분담하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 및 시도별 배분 금액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한국지방시 연구원 출연금 1억 7,100만 원은 지방시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시의 발전 연구를 위해 법정 비율로 출연하는 것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징수액의 1만 분의 1.2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3년 출연금은 우리시 보통세 세입 징수액 1조 4,22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및 근거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 대상은 울산연구원 등 4개 기관의 49억 5,500만 원입니다. 울산연구원 출연금 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3개 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해당하는 그간의 성과와 2023년 출연금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질의 순서 상관없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간략하게 의사표시해 주시면 제가 발언 시간을 먼저 좀 배분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지금 출연금 문제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은 의회에 의결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내용들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 아까 검토 의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관련돼서 그 성과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제 행안부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의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인데 여기에 정책 과제 우리가 2억 5천씩 16개 지자체가 2억 5천씩 내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냅니다. 그렇게 이제 객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각 시도별로 정책 과제 한 건, 그 다음에 정책 이슈 리포트 한 건 이렇게 의무적으로 계속 이때까지 수행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그 현안 과제들 각 이제 그 민선 이제 출범에 따라서 정책 과제들이 약간씩 상이하게 좀 집중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그 과제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최소한 한 2건 정도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발전 과제들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금까지 뭐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 아까 전문위원 아까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질의였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 과제들을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가하거나 또는 유의해야 될 또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언을 좀 우리 시에 나타내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아주 적절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상황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또는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러한 이제 정책 과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다 같이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고, 예, 그러니까 이 출자 또는 뭐 출연의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최종적으로 의회에 또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오늘
이런 예산이 이제 집행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면서 울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 봐보면 됩니까? 이게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게 보면 됩니까? 자료가 될 수 있다. 울산시의 정책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 해마다 우리 그 울산광역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예,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특별연합과 예. 관련한 파급 효과 분석이나 또는 새롭게 이번에 제도 도입이 되었던 고향산업 기부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한 연구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되었었고요. 그래서 설명 사실상 잘 일부는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사입니다. 네, 권태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 울산연구원 출연금 이 44억 8천인데 이게 왜 예. 전년도하고 이 동일하게 이 가야 되는 거죠? 예, 요번에 동결하기로 결정을 내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그 민생 상황도 좋지도 않은 뿐더러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적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을 올해에 비해서 동결시켜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울산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결 조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이게 돈이 7억이 남았네요. 순세경려가. 네, 그렇습니다. 그 순세경려가 7억이 남았는데 또 이 동결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세경려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예측치보다 조금 덜 지출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 그건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년도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 연구원이 운영을 했을 때 남을지 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지출 총괄일에 보시면은 이거 뭐 밑에 보면은 그게 운영 그 보수는 있고 밑에 또 보수 밑에 이래 보면은 또 뭐 인건비가 쭉 나가는데 이 보수는 뭐고 인건비는 뭡니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 지출 총괄일에 보시면은 아니 이거 물론 이거는 저건데 이거 예산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우리가 출연금을 이래 주는 데는 이 지출을 내역을 다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출하고 이거 또 수입도 이래 보면은 이게 전년도에는 102억 5천 올해가 102억 5천입니까? 이게 예, 올해가 올해에 102억 5천 전년도는 예. 100억 전년도 100억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100억인데 돈이 7억이 남았고 예, 예, 올해는 102억 5천인데도 지금 현재 동결의 해가 가는데 예, 이 7억이 남아서 그런데도 이거 원래 추계를 보니까 이거 102억 5천 그렇다면은 출연금을 좀 약간 조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굳이 뭐 전년도하고 동결해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 아무리 출연금에 의존하지만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울산연구원 뭐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울산연구원장 보수도 보니까 우리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그 연봉 1억 3,800 연구원장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로 많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제 수치는 기억은 못 최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 우리 보수표 보니까 1억 3,800이 연봉일 때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수치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올해 2022년 대비해서 동결을 했지만 2022년 올해 운영 결과에 순세계 잉여가 발생을 해서 7억을 다시 수입에다가 다시 넣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7억이라는 게 계속 남는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연구 과제를 또 수행하다 보면
새롭게 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잉여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7억 정도는 좀 여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수익 보면은 사업 운영 수익하고 대행 사업 수익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 연구 장려금도 나가고 뭐 이런 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위탁 업체에서 이게 연구 장려금도 나가고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구 장려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출연 연구기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센티브로서 오히려 연구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또는 적극적인 어떤 그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원가 개념으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 연구에 있어서의 물론 다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적극성을 우리가 고려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거는 성과급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연구 장려금이 지금 임원수가 이 앞에 보시면은 임원수가 우리가 이 임원이 13분인데 13분 연구 장려금 이거 한번 정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김동실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송색의 ing용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 자체 사업 수익하고 대행 사업 수익이 한 50억 가량 연간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 이게 산출 근거가 소요 예산에다가 수입 예상 금액을 빼고 나면 이제 출연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수입 예상 금액 중에서도 자체 사업 수익이라든지 대행 사업 수익이 50억 가량 되는데 예.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연구원의 기본 그 업무라든지 취지 자체가 우리 시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에 아니면은 뭐 우리 울산 전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하는 전문 기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듣긴 들었는데 이분들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출연금 이외의 금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일즈를 해야 된다. 예. 영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과제라든지 연구에 몰입을 하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세일즈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을 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활동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울산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활동일 뿐더러 우리 울산광역시의 정책 또는 우리 이 시민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헤드쿼터 연구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세일즈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조금 충실하지 좀 어려운 그 환경이 놓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울산연구원의 지금 과제 양이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13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과제들이 좀 다 연구원 1인당 한 건씩 기본적으로 주어질 뿐더러 여러 가지 정책 과제나 또는 협업 과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어찌 보면 우리 집행기관인 우리로 봐서는 연구원을 통해서 좀 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 과제들이 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의 양면의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또 저희들은 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라든지 자기
과업, 과제 이런 부분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수익이라든지 대행 사업 수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 드리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구 영역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의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용역 기관이 극히 드문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연구원이 만약 이 과정을 이런 이슈들을 이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좀 그 암도 있지만 그 좀 더 좋은 측면의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스피디한 어떤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실제 그분의 과업이라든지 울산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예, 그 사람들 그 박사님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백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을 우리가 교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시고 예, 조금 전에 김동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연구 장려금이라든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되 예, 그분들의 그 본연의 목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박사로서의 연구과제 이런 데 몰두를 좀 할 수 있게 시에서도 뒤에서 충분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울산 연구원에서도 우리 박사님들도 이런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과업에 우리가 정책 수립에 좀 몰두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그분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또 더 좋은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울산 연구원의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채워가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울산 그 연구원에 가보니까 실제 이제 층층마다 이렇게 박사님들 그 연구 자리가 빼곡하게 돼 있고 실제 안에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수립을 하려면은 각 분야에 또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또 시기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회의실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좁아요. 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안에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할 때 좀 이런 제반 그 사항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그 부분은 어제 그 시장님께서 그 울산 그 연구원에 한번 어제 내방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원님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는 그 사무 환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제 스크린을 하셨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 환경을 비롯해서 건물 환경도 그렇게 양호한 환경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공공부문의 어떤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환경에 좀 더 적응해서 주력해서 우리 그 연구 기능을 깊이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인 우리로서도 그러한 그 연구 기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 문제가 이제 많이 결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근무 환경이나 또는 이제 인사 규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지금 단박에 모든 것들을 해소해 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차츰차츰 그런 것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개선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예. 그분들의 이제 과업이라든지 연구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좀 주십사 당부의 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지금 이 최근 5년간 출연 현안을 보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이제 왔다가 22년도부터 이제 정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출연금은 결국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울산연구원이 스타트한 것이 2000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원이 24명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38분이 이제 정원이셨고요. 그런데 2019년에 53명으로 이제 약간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 16분 증가한 것이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 인력 증원과 정원 증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증원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19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2년도부터 예. 예산이 지금 이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23년도도 이제 동결돼 가지고 이제 이 금액이 됐는데 이 증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조금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 오늘 이런 자료를 맡으러 왔으면 예. 요 증감에 대한 부분은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연구원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책 이 결과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부울경에 관련된 부분이 판이하게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 결과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그거를 연구원을 신뢰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면밀하게 연구원의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각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 방향과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또는 행정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제 연구의 결과도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강조하는 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부울경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민선 8기에서는 힘을 합치는 것은 동의하되 그런 환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특별지자체라고 하는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에게 이제 이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여쭤보는 같습니다. 내용 안에 혹시 그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해봤을 때 너무 180도 다른 결과물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본인들의 울산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한 부분들이라 하면 너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원의 역할을 한 번쯤은 다시 체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선 7기든 민선 8기든 울산연구원의 일관된 그 기조는 부울경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지 만약에
울산연구원이 애초부터 부울경특별연합이나 또는 힘을 합치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라면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인 울산연구원도 그렇고 부울경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방법론이 일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방법론이 다른 것이 연구원의 어떤 입장 변화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잘 앞으로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예, 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려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려시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정책교육관입니다. 이영환 예산 담당관입니다. 강북은 사회혁신 담당관입니다. 허경희 법무통계 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오건택 세정 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2조 7,750억 원보다 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조 7,358억 3천만 원이며 213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6,200억 1천만 원보다 9억 9천만 원이 감액된 6,190억 2천만 원입니다. 214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담당관실은 기금 전출금 7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 활동지원 3억 2,600만 원, 예산 바로쓰기 셰사학교 운영 1천만 원, 예산 성과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 담당관실은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 4,500만 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 담당관실은
행정심판위원 심리안건수당 1,2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공공요금 2,200만 원,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 담당관실은 징수교부금 2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액은 금년보다 893억 원 증액된 2조 5,423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6,800억 원, 지방교부세 6,500억 원, 세외 수입 44억 4천만 원 등입니다. 2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금년보다 81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65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234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 5천만 원, 235쪽 울산연구원 운영지원 44억 8천만 원,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1억 5천만 원, 238쪽 해얼음 동맹 도시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예산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98억 원이 증액된 7,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44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억 원, 24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904억 2천만 원, 울주금 조정교부금 568억 4천만 원, 247쪽 일반 예비비 24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원, 248쪽 인력 운영비 99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회혁신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4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54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11억 2천만 원, 257쪽 울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억 원, 258쪽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2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2억 6천만 원, 시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6억 4천만 원,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1억 원, 262쪽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5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법무통계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66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8천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억 원, 267쪽 사업체 조사비 1억 8천만 원, 268쪽 사회조사비 1억 3천만 원, 울산형 통계포털 구축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보화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6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71쪽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274쪽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실태조사 5천만 원, 276쪽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 관제 운영비 6억 5천만 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노후 장비 교체 3억 7천만 원, 277쪽 행정 전산 장비 보급 3억 9천만 원, 278쪽 대강당 전자현수막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정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281쪽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 및 답례품비 5,400만 원, 283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59억 7천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0억 8천만 원, 284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지원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3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2월금 등 수입 총액 9억 3천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 구호 지원에 3억 5천만 원, 나머지 5억 3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603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04억 원, 공금 예금 이자 및 예수금 수입 112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561억 원 등 수입 총액은 1,680억 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976억 원,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1억 원, 나머지 22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 수익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수입 209억 원, 공채 매출 수입 1,3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34억 원 등 수입 총액은 2,843억 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융자금 1,350억 원, 상환할 공채 원리금 1,371억 원, 여유자금인 129억 9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2023년도 당초 예산,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조 7,358억 3,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9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6,882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담당관 소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 3억 2,600만 원의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과 사회 핵심 담당관 소관님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21억 5천만 원의 전액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과 세정 담당관 소관 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액의 3%를 구군에 지급되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29억 7,300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조 5,423억 3,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93억 200만 원이 정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7,652억
8,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18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토론회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과 예산 담당관 소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을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에 대한 설명과 사회 핵심 담당관 소관,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비 2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20억 편성한 사유,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비 1억 원 편성 사유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법무 통계 담당관 소관, 울산행 통계 포털 구축 2억 원 신규 편성과 디지털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운영비 1,500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담당관 소관,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정 담당관 소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구입 5,8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기금 현황 등 총괄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2월금 7억 3천만 원, 이자 수입 8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고 국외 자매 우호 도시의 재난재해 구호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재난재해 발생 대비 및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안은 특별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 등 일반 회계의 주요 투자 사업에 300억 원을 융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운용계획안은 일반 회계 전입금 603억 원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자금에 976억을 지출하고 향후 도래될 지방채 상환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수입 1,300억 원과 그동안의 예탁금 회수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2023년도 도래되는 공채 상환액을 제외한 자금을 일반 특별회계의 주요 자본투자사업 추진 재원으로 1,350억 원을 재정 융자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재정 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 건데요.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검토보고서 책자는 다 갖고 계시죠? 네, 일단은 제3차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쪽에 우리 검토 의견 3건이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 사회혁신 담당관, 세정 담당관, 소관 담당 과장님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일괄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뭐 일괄하셔도 됩니다. 예.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 활동지원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은 상반기 선거 일정에 따른 행사 제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업 축소,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사회혁신 담당관실 소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운영 사업은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3년간 운영하는 국12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국비는 총 6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60억 원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비용입니다. 22년 당초 예산에 청소년 문화회관 일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계획으로 설계비 1억 5천만 원, 제1회 추경 예산에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 6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재검토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향후 소통협력공간 조성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정 담당관실 소관, 지방시 징수교부금은 광역시세 징수행정에 소요된 처리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2년도 교부 대상 시세 징수액을 당초 9,128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교부 대상 시세 징수액이 991억 원 증액된 1조 119억 원으로 전망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울산 대기업 프로젝트 시민 대토론회 1억 5천만 원은 울산시와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울산의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TV 방송함으로써 울산의 당면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 활동 지원 2억 원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여건이 완화되고 민간 영역의 수요와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연휴회 공모를 연 3회 이상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사회혁신 담당관실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편성은 22년 6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재검토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23년도 당초 예산에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필요한 국비 2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소통협력공간은 울산 민간협치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문제 해결 협업활동, 사례 연구 및 재변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지원 1억 원은 지자체의 초기 공간 조성비를 지원하여 청년 거점 공간 설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거점 공간들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자율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 담당관실 소관 울산형 통계포탈 구축 1억 원은 부서별로 산지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각화된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대표 홈페이지 내 통계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운영비는 온라인 주민 청구 서비스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책정한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이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화,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화 담당관실 소관 정보화 기본계획은 전자정보법 제5조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18년도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이 23년에 만료됨에 따라 24년부터 28년까지의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 담당관실 소관 고향사람 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구입은 2023년 최초 시행되는 고향사람 기부제 홍보 및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비를 편성하였으며 2023년은 최초 시행으로 전년도 기부액이 없어 일반 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이 설치되면 2024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한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 시간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과 같이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안 240페이지에 해외 지역 혁신 사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국제 여비를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되었는데 500만 원은 민간인 국외 여비를 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되는데 이게 민간인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해외 지역 24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예. 24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 여비해서 해외 지역 혁신 사례 자료 요거 말씀. 예, 민간인이 그래요. 누구를 대상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이 사유가 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예, 요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하시면서 왜 민간인이 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뒤에 혹시나 답변하실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아니요, 뭐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직접 청년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제 그 인력이나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준비가 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뭐 저희 조직으로 이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위탁을 하다가 네. 내년에 저희들이 한 직원 개장 포함해가 4명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청년센터 직접 운영하고 뭐 위탁하고 장단점이 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은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소통은 잘 되겠지만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시에 또 전달을 하고 하니까 조금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또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고 저희들은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청년을 직접 이제 위탁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은 이제 뭐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제 좀 그 대시민 서비스 청년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좀 더 안정적인 정책, 청년 정책, 그리고 뭐 종합적 사업 수행 등 이런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 또 내년도에 저희들 인구 청년 담당관실도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게 좀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예. 저- 청년 거점 공간 설치 시험비 사업 1억 원 있죠. 예, 예. 그거 말씀. 저기 청년센터하고 뭐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아, 그 청년센터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센터를 적용하면은 저희 시 자체의 거점 공간은 저희들 따로 또 마련을 할 겁니다. 1억 정도 좀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 1억 편성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구군의 수요를 받았는데 지금 동구하고 북구에 그 청년 지원
청년들이 그 이렇게 모여서 뭐 커뮤니티하고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초기 그 시설 그 부담금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7대3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1억 원 두 군데 먼저 신청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군데 사는 청년 거점 공간하고 청년센터하고 뭐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센터라는 것은 이제 저 중간 지원 조직인데 뭐 말 그대로 이제 행정 업무를 이제 약간 대신 뭐 이렇게 시를 좀 하는 거고 거점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뭐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뭐 이렇게 단체별로도 좀 자기들 이렇게 뭐 단체별로도 모이고 또 뭐 거기에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사회 핵심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 3억 안 했습니까?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3억을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 7,200명 정도 되는 그 군인들 예,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보장 내역은 이 책자에 나온 보장 내용을 해서 3억을 보험.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뭐 몇 명이나 그 저 보험을 청구했습니까? 예, 뭐 보험이라는 게 이제 뭐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실적은 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 9월 말 현재까지 보니까 한 17건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몇 명요? 17건. 7건 총 예, 예. 금액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보험의 속성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시죠. 보험은 왜 보험을 드는가? 예, 보험이라는 게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뭐 유사시에 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조금 그 사회적으로라든지 그 금전적으로 보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험은 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당 못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드는데 이 보험회사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 나사 예. 수준 이상의 이 보험회사에 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통계를 3억을 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은 7,200명이 군인이 3억을 우리가 1년에 보험을 였는데 자 그러면은 전년도에 이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보험은 사고가 많이 나면은 올해는 보험이 3억 2천이 되고 3억 5천이 되고 5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보험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지금 2월 2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예. 지금 전년 3월이니까 원래 3월까지 되겠죠. 예, 2월 말까지 3월 예. 되고 3월부터 또 내년 3월부터 또 였잖아요. 예, 그 예. 예산이 지금 3억 아닙니까? 예, 3억을 어찌됐거나 이거를 입찰해가지고 뭐 500만 원은 우리 이런 보험으로 조건 냈는데 500만 원 입찰하니까 뭐 2억 9,500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상 보면은 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 돼 있는데 이 보험은 우리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사고 많이 들어가면 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 수익률을 예측해서 수익률을 창출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전년도 거도 한번 보험을 몇 명 가입했는가 한번 통계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확률도 한번 예측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게 보험이 좋은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사고 났는 청년들이 적다면은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왜 이 보험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실적만으로 보면은 조금 그 금액이 뭐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자기가 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한 3년간은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군대에서 사고 났으니까 그때 그걸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모를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 보니 이래 더 났는데 이게
군입대 기간 중에는 이게 자동 가입을 해놨는 것 같은데 자동 가입되면 이건 통보 가능 뭐 자동 가입이니까 당연히 통보 가겠고 또 자동 가입이 되면은 우리가 뭐 이 보상은 당연히 뭐 이 주유하다 보면은 1억이 갈 수 있고 2억이 갈 수 있고 이런 항목은 어느 보험회사나 다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굳이 왜 보험을 가입하느냐는 얘기지. 차라리 이 돈을 보험 가입 안 하고 어떤 연유에서 이런 우리가 딴 예산 편성 이래 보면 그래도 이게 이런 연유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편성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편성됐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뭐 이 보험은 아니 1년에 뭐 17건 돈 3억 두고 17건 돈 몇천만 원 그거 우리가 보상 받았는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면은 차라리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면은 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뭐 일정 부분 그 지원해 주는 룰을 만들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이 보험 3억을 이 허공에 종을 쏘는 거죠? 예, 뭐 의원님 말씀도 예, 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기금이라든지 뭐 따로 그 예산을 편성하던 방법이라든지 한번 지금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그 보험을 경기도라든지 기초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라는 게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 당연히 예. 보험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풍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뭐 1년에 풍수에 이어놨다가 태풍 안 오면은 소멸되는 거고 그 보험 성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예. 이런 거는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유추도 가능하고 타 시도에서 어떤 연유로 보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보험을 여튼지 어떻게 뭐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설정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보험 3억을 여놓고 1년에 또 뭐 천얼마 이 보험금을 타먹는다. 그러고 원래 또 보험을 또 3억 냈는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저희들 저희 시도도 이제 저 울산 시도 그 해마다 좀 추이를 한번 보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김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 일반 특별 회계를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조금 다녀왔지만은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 그 발전 전략 수립 뭐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뭐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오름 동맹이 2016년에 이제 결성이 되고 그 후속 조치로 2017년경에 해오름 동맹 도시들의 초광역의 협력을 위한 연구 과제를 그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행정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회 기반 시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어떠한 그 협력 사업을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하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연구원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과제 도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저희들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절반은 경주하고 포항이 각각 절반을 대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울산이 50% 내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지자체가 25%씩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저도 얼마 전에 우리가 갔다 왔지만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저희들도 같은 공동 번영이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과실을 대부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도시가 공히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태호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민간 예, 의견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미처 그 자료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인 그 경비는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시는 건데, 요게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지역혁신위원들 모아서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5대5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해외 그 사례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도 하고 그런 이제 이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 알아듣습니다. 저기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10억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이 예산 담당관실이죠. 지난해 그 10억 했다가 이제 1차 추경에 2억을 정액을 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용을 봤을 때 4월 5월 선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행사가 축소되어서 원래는 지금 연 2회를 하던 것을 연 3회로 이제 늘리기 때문에 2억을 정액 편성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예. 연 3회를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그 연초에 보통 크게 하고 하반기에 이제 9월 정도 해서 좀 금액을 작게 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을 쓰는데 연초에 한 2월 정도 더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하게 되면은 가을에 또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올해 이제 정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214건에서 33억 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66건에 49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액 자체가 너무 늘어서 일정 부분을 좀 받아주기 위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선거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로는 또 하반기에 많이 쓰지를 못해서 한 5억 5천 정도는 이제 반납이 있었고요. 공모 잔액이 2억 7,100만 원 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추경에는 지금 이제 3억 2,600만 원 지금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2억 예산을 지금 이제 당초 예산에 또 편성했어요. 네. 지금 이제 10억 당초 예산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억 당초 예산을 물론 4, 5월 달에 선거 때문에 행사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 좀 주춤했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2억 더 정액했는데 예산 집행을 결국엔 다 못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남은데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을 전년도와 어떤 기정액이 예. 똑같은 상황이면은 예, 뭐 추경 우리가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도 비롯해서 그 예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네, 예.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지금 이제 전년도보다 정액이 된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산 담당관님, 이거 뭐 2회 행사를 꼭 3회로 늘렸기 때문에 이 정액을 해야 된다. 그 횟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정액 예. 사유가 우리가 해마다 그 이제 신청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도에 214건에 33억이 오랜만에도 49억 원이 들어왔고, 내년 되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 좀 덜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일정 부분 더 반납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이제 지금부터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고, 한 번에 저희가 해소하기 어려워서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 관련된 산출 내역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제 신청 건수하고 네. 금액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건수 자료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산출 근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개수조정 전까지 예.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님 그 자료 좀 보시고 네. 우리 권태호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세정 담당관님, 그
고향사랑 기부 홍보 및 답례품 구입이 예산 잡혀 있는데 맞죠?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봤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기부는 그 일반인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우리 그 뭐 KTX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 예. 뭐 그러고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거는 이제 팜플렛이나 이제 우리 답례품의 스티커 뭐 그 리플릭 같은 이런 그 홍보물도 제작해 갖고 저희들이 배포할 예정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 조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장그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감에 이어서 또 우리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그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3회 추경에 보니까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이게 사회 혁신 담당관 소관이시죠? 예. 이게 지금 41억 5천의 기정액에서 20억을 사용하고 21억 5천을 가함을 했는데 지금 내가 예산서는 218페이지고 예산안 설명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 4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21억 5천을 감한 요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지금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들 2021년도에 저 행안부 소통협력공간 거점 사업으로 저희 시가 전국에서 6번째로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3년간 그 국비 시비 매칭 해가지고 총 예산이 120억입니다. 아까는 국비 60억, 시비 60억입니다. 그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비하고 뭐 사업비 이런 쪽으로 쓰고 저희들 시비 60억은 그 소통 협력 공간이라고 해서 예, 지역에 이제 그 기존 건물에서 그걸 좀 리모델링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뭐 지역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하는 지역 사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아까 뭐 청년 거점 공간 있듯이 시민들을 위한 거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2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거는 그 내역은 1억 5천만 원은 실시 설계비로 그 올해 그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소통협력 공간 그 조성비 20억은 그 올해 1회 추경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그 20억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중구의 청소년 문화회관이 올해 7월 달에 그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거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10층에서 12층에 상계층을 쓰기로 하고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하고 뭐 직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새로 그 8기가 되면서 그 중구 성남동의 그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하고 K-POP 사관학교 이런 쪽에 재검토가 있어서 저희 그게 조금 그 재검토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나서 그 아마 25년도에 빨라야 그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거기에 이제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뭐 올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좀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청소년 문화회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관의 계획 변경이 생기면서
실제 지금 잠깐만 예산 먼저 볼게요. 국비 60억, 12 60억이 2021, 22, 23년에 그럼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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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갖고 120억이 총 토탈된 금액입니까? 지금 국비는 지금 우리가 3년간 이제 20년부터 21년부터 해서 3년간인데 매년 20억씩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12도 20억씩 매칭을 한 거고. 매칭을 원래는 뭐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제 20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면은 선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뭐 60억 중에서 20억을 편성을 먼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2는 우리가 공사비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공사가 되고 나면 국비는 안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 공사비에 우리가 투입이 아직 될 돈이 아직 투입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국비 들어갈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니까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요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나 유사 사업에 대해서 재추진을 할 때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우리가 받으려 하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따로? 저희들도 이게 좀 사업이 이제 워낙 금액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하고 좀 많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 공모 조건이 3년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뭐 저희들도 사업비를 좀 낮춰달라 이런 쪽으로 좀 저희들 실장님하고도 좀 뭐 저희들 행안부도 직접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이제 공모 조건에 이제 3년간 20억 돼 있어서 그게 좀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건 국비를 우리가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 국비를 저희들이 조금 뭐 낮게 뭐 한 15억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러면 12 매칭도 좀 작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의논을 했고 지금 여기에 또 그 부분에 결과는 아직 나온 건 없죠.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예. 그래서 좀 시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뭐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좀 협의가 되는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건물 매입이도 안 되고 이제 리모델링만 되는 걸로 했는데 그러고 이게 위원장님 이게 또 국정 과제가 돼서 국정 과제 119번 지역 자생 뭐 협력 강화가 거기에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2주마다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9개 거점 공간 이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아니 국비는 이제 3년간 60원 다 확보가 되는 거고요.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크지 않나 싶어서 조금 국비를 작게 받을 수 없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조금 자기들이 이제 이게 공모 조건이 매년 20억이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국비 내려온 부분이 뭐 좀 많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그래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시장 통해서도 뭐 건의를 하려고 뭐 이렇게 좀 시도를 했는데 그게 뭐 전혀 불가하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게 3년간 이제 국비 60억은 이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20억이 투입이 되면 국비는 다 저희가 60억 다 이제 확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11호는 이제 공간 조성을 써야 되는데 당초 행안부 공모 조건에는 이제 리모델링비로만 가능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이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이제 더 넓혀서 그렇게 잘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중에 이제 당초에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11호 공간을 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은 뭐 국비 반납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반납 없이 우리가 그 사업에 맞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뭐 국비 예산 받은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효율적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